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입만 사른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가 뱉은 말들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작년 7월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한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칩 부족 사태를 겪고 있지만 1년 뒤, 그러니까 2025년에서 2026년이 되면 전 세계는 변압기 부족과 전기 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전기차의 성장이 너무 빨라서 지구가 생산하는 전기 그 이상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당시엔 그냥 또 특이한 소리 하는구나 하고 넘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우리 정부가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하나 내놨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을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탈원전이다 뭐다 해서 원자력은 사양산업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IT 국가이자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이, 그것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사활을 걸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의 심장에 다시 원자력을 박아 넣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가 모자라서 댐 하나 더 짓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기술 패권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죠. 오늘은 왜 삼성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원자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 일론 머스크가 예언한 에너지 병목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상한 에너지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코딩 잘하는 개발자나 슈퍼컴퓨터만 떠올리죠.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진짜 본질은 바로 전기입니다. 지능은 전기에서 나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아마 집에 있는 콘센트 구멍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챗GPT 같은 생성형 AI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잖아요. 그럼 저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윙 하고 돌아갑니다. 이때 소비되는 전력량이 구글 검색 한번 할 때보다 무려 10배에서 30배가 더 듭니다. 그냥 검색창에 맛집 찾는 거랑 AI한테 소설 써달라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AI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칩 하나가 먹는 정의는 일반 가정집 몇 채가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그런 칩이 데이터 센터 하나에 수만 개씩 들어가 있어요. 이건 그냥 전기를 먹는 게 아니라 전기를 마시는 하마를 넘어서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통계를 보면 2026년, 바로 내년이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0.1테라와트시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일본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랑 맞먹는 양입니다. 데이터 센터들만 모아놔도 일본이라는 거대 경제 대국 하나를 통째로 돌릴 수 있는 전기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일론 머스크가 전기가 없어서 AI를 못 돌리는 날이 온다고 경고한 게 결코 허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용인의 단군 이래 최대 역사라고 불리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쏟아붓는 엄청난 프로젝트죠. 이 공장들이 다 지어지면 필요한 전력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0기가와트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기가와트. 이건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풀가동해야 겨우 맞출 수 있는 양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경기도 용인이라는 한 도시에 원전 10개 분량의 전기가 쏟아져 들어가야 공장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만약 이 전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다 지어놓고 기계 못 돌리는 겁니다. 300조 원짜리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막대한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느냐는 거죠. 환경단체나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쓰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 깔고 풍력 발전기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그러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알면 그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알게 됩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정전이 돼서 1분이라도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인에 있던 웨이퍼 전량을 폐기해야 합니다. 피해액만 수천억 원이 넘어가요. 실제로 몇 년 전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아주 잠깐 0.01초도 안 되는 순간적인 전압 강화가 있었는데 피해액이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반도체는 그렇게 예민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은 어떻습니까? 해가 지면 전기 안 나옵니다. 비 오면 안 나옵니다. 바람 안 불면 멈춥니다. 이걸 간헐성이라고 하죠. 전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겁니다. 들쑥날쑥한 전기를 가지고 나노 단위의 초정밀 작업을 하는 반도체 공장을 돌린다? 이건 마치 수술실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데 조명이 깜빡깜빡거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산이 많아서 태양광 패널을 깔 땅도 부족하고 바다에 풍력을 설치하자니 주민 반대도 심하고 전력망 연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사막이나 북해에 거친 바람이 있는 나라들과는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결국 기저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저전력이란 밤이건 낮이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항상 일정하게 쫙 깔아주는 전기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석탄이나 가스를 태워서 이걸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탄소 중립 시대잖아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이 야 너네 반도체 만들 때 탄소 배출하면 안 사가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리일 핵이니 뭐니 들어보셨죠? 석탄 떼서 만든 전기로 반도체 찍어내면 수출길이 막힌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답은 하나밖에 안 남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24시간 일정하게 엄청난 양의 전기를 뿜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바로 원자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알겠어. 원자력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거 짓는데 10년 넘게 걸리잖아. 그리고 위험하잖아.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떡할 건데. 맞습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은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부지 선정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용인 반도체 공장은 당장 몇 년 뒤면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원전 짓기 시작해서 언제 전기를 댑니까? 그래서 삼성이 그리고 정부가 꺼내든 히든카드가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SMR은 쉽게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레고 블록처럼 작게 만든 겁니다. 기존 원전이 거대한 축구장만 하다면 SMR은 공장에서 부품을 다 만들어서 트럭에 싣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짓는 속도가 빠르고 건설 비용도 적게 들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기존 원전은 전기가 끊겨서 냉각 펌프가 멈추면 후쿠시마처럼 멜트다운이 일어날 위험이 있지만 SMR은 중력이나 대류 현상 같은 자연의 힘으로 식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펌프가 꺼져도 알아서 식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바닷가가 아니라 내륙 한복판, 심지어 공장 바로 옆에 지어도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기가 필요한 곳 바로 옆에다가 배터리처럼 원전을 갖다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바로 옆에 SMR을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직통으로 꽂아주겠다는 구상인 거죠. 송전탑을 수백 킬로미터씩 건설할 필요도 없고 밀양 송전탑 사태 같은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그리고 있는 에너지 청사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말 그대로 원자력 쇼핑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아예 테라파워라는 SMR 회사를 직접 차려서 짓고 있고요.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올트먼도 오클로라는 원전 스타트업의 이사회 의장입니다. 아마존은 얼마 전에 탈렌 에너지라는 원전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그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자기네 데이터 센터가 독점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이미 깨달은 겁니다. 인공지능 전쟁의 승패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이고 싼 전기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전기가 곧 데이터고 전기가 곧 지능인 시대가 온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고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판을 꿰뚫어 본 통찰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하고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시공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반도체와 원전,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프랑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원전 시공 능력이 예전만 못하고 프랑스는 반도체가 없지예요. 결국 반도체 공장 옆에 최첨단 원전을 지어서 전기를 자급자족하며 AI 칩을 찍어낼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SMR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닙니다. 설계도만 있고 실제로 돌아가는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단계죠. 경제성이 정말 나올지, 인허가 과정은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무엇보다 핵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할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산더미입니다. 야당의 반대나 주민 수용성 문제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히 전기가 부족해서 에어컨을 못 켜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 자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일론 머스크의 경고, 2026년 전력 부족 사태. 이게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 우리 앞에 닥칠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가 용인 클러스터에 SMR 카드를 꺼내든 건 단순히 친원전 정책을 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전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반도체도 없고 반도체가 없으면 AI 시대의 주도권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고육지책인 셈이죠. 과거에는 석유가 산업의 쌀이었습니다. 석유 있는 나라가 큰 소리 쳤죠. 하지만 21세기 AI 시대의 쌀은 반도체이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연료는 바로 전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깨끗하고 끊기지 않는 고품질의 전기 말이죠. 삼성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원자력이라는 어쩌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그 기술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총성 없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에너지 병목 현상을 뚫고 AI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멈춰 세우는 뼈아픈 실패를 맛보게 될까요? 그 답은 어쩌면 지금 용인 바닥 아래에서 조용히 하지만 치열하게 준비되고 있는 SMR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집 근처에 작은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걸 지켜봐야 한다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상한 경제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